어, 그래서 사각함수 기본 그래프는 얘기를 좀 했고, 탄젠트도 했었나요, 우리? 탄젠트는 안 했죠? 일단, XY축 기준으로, 사인, 코사인에 대한 이제 한 주기만 좀 정확히 보고 가자고. 자, 여기가 2파이, 그다음 3.14, 여기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는 1.57,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요쯤. 이렇게 딱 4개 찍어 놓고, 이쪽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까지만 이렇게 찍어 놓고서, 사인 그래프는 이제 1을 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과 마이너스 1. 근데 이제 4번에 거쳐서 사인 그래프를 그리실 때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90도일 때 딱 1이 되게, 그 다음에 파이에서 0이 되고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 되고 2파이에서 0 되게.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좀 납작해요. 약간 호빵맨, 카레빵맨? 카레빵맨 알아? 카레빵맨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 호빵맨 모르나? 아니, 세균맨, 호빵맨 모르나? 그 일본 만화 진격의 거인먹이 모르나?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 납작한 모양으로 그려지고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함수 중에 얘랑 같이 겹쳐서 그려주면 좀 좋을 만한 애가, 얘까지 그려놓을게요. 이쪽까지 이렇게. y는 x, y는 x 1차 함수 있잖아. y는 x가 요 삼각형 함수랑 같이 그리면은 사실 같이 볼 일이 잘 없어요. 근데 y는 x를 여기다가 내가 그려주면은 1,1을 지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쪽은 이렇게 나와. 이게 y는 x거든? 그러니까 y는 x를 기준으로 여기서 사인은 밑에 이렇게 좀 깔리게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이쪽을 기준으로도 딱 y는 x가 딱 떠받치게 y는 x가 지나가요. 생각보다 되게 경사도가 완만하다고, 사인 그래프가. 그 다음에 코사인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반칸 밀려서 이제 그려지는 거죠. 한 칸 밀려서. 여기도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코사인.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를 그려봐야 되는데, 탄젠트는 45도. 45도 넣었을 때 딱 1이잖아. 그래서 탄젠트 45도 1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0도는 0이죠. 그리고 원에서 원 위의 점의 좌표 표현을 할 때 걔에 대한 직각삼각형 요거 세타에서 여기 코사인, 사인 하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였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원 위의 점의 기울기. 그래서 요 기울기, 요 점을 잇는 기울기, 요 점을 잇는 기울기의 각각의 각도들에서의 기울기 값을 저기다 옮겨서 그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일단은 45도에서 1인 거랑 0도에서 0인 거. 그리고 90도에서는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점근선으로 나타납니다. 탄젠트가 여러분 90도를 딱 줘봐. 그러면 이렇게 딱 바짝 쓰죠. 얘는 기울기가 무한대야. 기울기가 없어. 무한이 크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90도에서는 기울기 값이 엄청 큰 상태로 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각도를 점점 키워갈 때 그 원 위의 점들의 기울기를 환산해서 저기다가 찍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이제 45도 되기 전까지는 기울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 45도 되는 순간 딱 1이 되죠. 그래서 45도일 때 딱 1이 되게 하고 그 후로는 기울기가 팍팍팍팍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쭉 날아가는 그래프가 되고, 반면 각도를 음수로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 요 점의 기울기, 요 점을 가리키는 기울기, 요 점을 가리키는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가 이제부터 음수로 전환되는 게 느껴지죠? 음수로. 그래서 0도가 아니라 이제 음의 각으로 가면 기울기가 음수로 가니까 얘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마이너스 90도에서도 자, 마이너스 90도가 되면 이거지. 마이너스 90도에서는 기울기가 이것도 정의가 안 되죠. 무한히 가파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지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실측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하고 y는 x예요. 그래서 y는 x 지금 빨간 색깔 보면은 탄젠트가 y는 x를 타고 이렇게 팡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접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쪽도 접선 기준 이렇게 밑으로 쭉 깔리게. 사인은 그래서 사인하고 그 탄젠트의 경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노란 색깔 그래프랑 파란 색깔 그래프랑 빨간 색깔 이렇게. 그래서 y는 x보다 항상 탄젠트는 밑에, 사인은 위에. 여기서는 반대로 y는 x보다 사인이 밑에, 탄젠트가 위에. 이렇게 위치하는 거지. 그래서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탄젠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이고야, 괜히 줬다. 여기 원에서 기울기 이렇게 가다가 90도를 넘어가는 순간 기울기가 음수로 바뀌잖아. 그러면서 90도 딱 넘자마자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로 되게 가파른. 그래서 이게 요렇게 또 똑같이 쭉 와요. 180도가 될 때까지 기울기가 이렇게 와서 180도일 때 기울기는 빵이죠. 완전히 누우니까. 180도 지나가면은 다시 기울기가 양수로 나오기 시작하지.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 원 위의 점들의 자 기울기만 본다고 생각해봐. 점점 커져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다가 쭉 커졌다가 음의 무한대에서 이렇게 쭉 와서 0으로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쭉 커졌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0까지 쭉 죽어버리고 다시 양의 기울기를 가져가면서 값이 쭉 생산되어 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면은 음의 기울기로 가파르다가 점점 죽어서 0까지. 그게 또 여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사인 코사인에 비해서 반토막입니다. 왜냐면 180도 돌고 나면 다시 기울기가 재정이 되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주기가 파이야. 탄젠트는. 그래서 y는 탄젠트 x 같은 경우에는 가지는 특징이 일단 최대값, 최소값 없어요. 그래프 위아래로 쭉 늘어나니까 주기가 파이가 된다. 파이. 2파이가 아니라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파이 2파이잖아. 얘네들은 주기가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1이지.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같이 공부할 거는 요 내용 정도까지고 탄젠트만 가지는 성질 중에 또 요게 있어. 정의역과 점근선. 정의역은 정의가 되는 x값을 말할 때 90도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 근데 이게 90도에서 정의가 안 되던 게 다음번 주기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정의가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주기가 파이잖아. 그래서 정의가 안 되는 x값은 일단 90도에서 정의가 안 되기는 해. 근데 매 주기 90도일 때마다 정의가 안 돼요. 근데 매 주기를 말하는 게 주기는 파이잖아. 첫 번째 주기는 1파이, 두 번째 주기는 2파이, 3파이 이렇게 가니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씁니다. 이래놓고 n은 정수. 그러니까 n에다 0 넣으면
x가 90도일 때 정의가 안 되죠? 90도일 때. n에다 1 넣으면은 다음 주기 1파이가 더해진 90도에서 정의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매 주기 90도마다 정의가 안 된다 라고 좀 기억을 해줘. 이거 많이 까먹거든? 정의역에서 정의 안 되는 x값은 x값이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일 때 정의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외워두면 점근선은 거저야. 점근선은 정의가 안 되는 곳에 생기잖아. 정의가 안 되는 곳에 점근선이 쭉 지나가니까 점근선의 식은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가 그 117쪽에 보시면 첫 번째 바로 얘기하죠. 정의역은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 요거를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은 다 정의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 네 번째 점근선은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다. 근데 이 사인 그래프 노란 색깔이랑 똑같이 탄젠트 그래프도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그렇지? 그러면 대칭을 얘기할 때 탄젠트는 원점 대칭, 사인도 원점 대칭, 코사인은 y축 대칭이 된다고. 그리고 그거를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원점 대칭은 기함수, y축 대칭은 우함수. 그래서 관계식 쓸 때 기함수는 f-x는 마이너스 fx, 우함수는 f의 마이너스 x는 fx 이렇게 쓰거든. 자, 요거를 기억하실 때 원점 대칭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이제 방금 그랬던 탄젠트 그래프 요렇게 생겼어. 그때 x에서 정의되던 함수값이 여기 fx죠. x면 마이너스 x에서 정의되는 함수값은 요 값하고 부호가 반대다.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x에서 정의되는 함수값은 x에서 정의되는 함수값과 부호가 반대다. 대칭이다. 이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은 x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다. 이 뜻이고, 우함수 y축 대칭이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 중에 이제 이런 2차 함수 있죠. x에서 정의되던 함수값이 마이너스 x에서도 똑같이 정의가 되죠. 그래서 fx가 f-x랑 똑같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다 라고 써지고,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써지고,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다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은 음수각을 넣으면 그냥 그대로 우함수기 때문에 y축 대칭이라서. 근데 원점 대칭인 탄젠트랑 사인은 마이너스 x를 넣으면은 이게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각이, 사인하고 탄젠트는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기억할 때 그 우리 뽑기방 인형 뽑기 같은 거 하러 가면 그 돈 넣었을 때 사탕을 이렇게 싹 퍼서 부어가지고 사탕 나오는 뽑기 있잖아. 그치? 그 뽑기 이름이 사탕 뽑기잖아. 사탕 뽑기. 사인하고 탄젠트 사탕 걔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뽑는 거예요. 사탕 뽑기예요. 아시겠죠? 코사인은 안 뽑아.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그냥 죽어. 없어져. 사인하고 탄젠트는
마이너스 4 밖으로 뽑혀 나온다. 이게 음수각 처리하는 상황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익숙한 게 양수인 각이고 그마저도 또 예각이고 이러다 보니까 둔각이나 혹은 음의 각으로 가면 이제 골치가 아파. 근데 사인 탄젠트만 음수각에 대해선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서 처리를 한다. 코사인은 음수각에서 마이너스를 죽인다. 그래서 코사인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0도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코사인 60도 이게 매끄럽게 전환이 돼야 돼. 음수각에 대해서는 그냥 양수각과 똑같이 처리한다. 근데 사인 코사인은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마이너스 사인 30도다. 이렇게 이제 좀 바로바로 뽑아서 처리를 하라고. 그게 이 그림의 상황에도 다 녹아 들어가 있죠. 사인 노란 색깔 그래프 보시면 4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과 부호가 반대잖아. 탄젠트도 똑같잖아. 4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잖아. 근데 반면에 보라 색깔 코사인은 어때? 4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함수값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래프의 상황을 정리해보고 이렇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애들은 자꾸 이걸 외우면서 얘랑 별개로 외워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지. 그래프 보고서 Y축 대칭, 원점 대칭 딱 그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실들이. 내가 애기들이 초등학생들이니까 같이 가서 뽑기 하다가 딱 사탕 뽑기 기계를 보고서 오? 아 진짜로? 아 이걸 뭐 누가 인간 강사가 하겠어? 내가 보고서 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 뽑잖아. 그리고 심지어 이름이 기함수잖아. 사탕 뽑기다. 이게 이제 뒤에 가서 각변환 얘기 나오고 그리고 사실 이게 내용을 그 2차 함수나 1차 함수 이런 거는 사실 생각보다 오히려 얘기할 게 없는 거야. 2차 함수는 꼭지점 가진다. 축이 있다. 이게 끝이잖아요. 사실 거의. 최소값 있다? 정도? 1차 함수 기울기 있다. 뭐 그나마 뭐 X절편, Y절편 이런 얘기까지밖에 못 하잖아. 근데 상학함수는 그거 말고도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왜냐면 얘는 꼭지점 졸라 많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치? 근데 그 2차 함수에서 공부했던 그 감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 그래프를 보실 때 이 사인 그래프도 이 노란 색깔 사인도 그렇고 코사인도 그렇고 어쨌든 똑같이 생겼잖아. 생긴 게. 그래서 그 성질도 비슷한 게 많아. 여기 보라 색깔 그래프 잘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X절편, X절편의 점대칭. 요 노란 색깔 사인 그래프도 여기 X절편의 점대칭이야. 180도 회전. 그 다음에 가운데 요 꼭지점 봉우리들에다가 딱 선을 내면 좌우 대칭이야. 보라 색깔. 노란 색깔도 그렇잖아. 여기서도 보라 색깔 대칭이죠. 여기서 노란 색깔 대칭이지. 그래서 요 X절편들하고 그 다음 봉우리들, 여기 봉우리들 거기서 선대칭. 절편의 X절편에선 점대칭, 봉우리에서는 선대칭. 그게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써요. 왜냐면 상학함수는 다른 함수 대비해서 뭐 주기성이 있다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대칭성이 부분마다 엄청 많아. 그래서 대칭성을 해결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뒤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18쪽 넘어가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뤄야 되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거든?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사인만 알겠어. 여기에 A배하고 X 앞에 B배하고 C 더하고 D 더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 네 가지들에서 먼저 얘부터 공부를 해볼 건데 Y는 sin X랑 Y는 2 sin X랑 비교를 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걸 이해를 하면 돼. 자, Y는 sin X는 일단 이런 식으로 아까 그렸었죠. 한 사이클이. 그래서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y는 2 sin x는 별거 아니에요. 함수값이 2배 된 거야. 그러니까 y 값이 원래 sin x에서 나오던 거에 2배에서 찍으라는 거야. 그죠? 그럼 그래프를 얘를 2배로 잡아 당기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함수값들에서 다 2배가 일어난 거야. 여기서도 이렇게. 2배로 함수값을 잡아 당겨서 찍은 거지. 그 점들이 모여서 남긴 흔적이 흰색보다 2배로 함수값이 잡아 당겨진 애가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이면 부호를 바꾸고 2배로 잡아 당기는 거잖아. 그럼 x축 대칭을 해서 반대로 잡아 당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함수 사인 흰색을 기준으로 이런 숫자가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a가 붙으면 최대값이 바뀌네. 이딴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로 이 b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x 앞에 b가 붙는 거. 그러니까 y는 sin x랑 y는 sin 2x랑 무슨 차이가 있냐. 먼저 sin x는 이렇게 파이랑 2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게 y는 sin x. 근데 y는 sin 2x에서 자, 요거 2를 한번 신경 써봐 또. 얘가 여기 있음으로써 아까 이거랑 달라지는 게 뭘까를 생각해봐. 여러분, 어차피 요 자리는 각도의 자리죠. 여기도 어쨌든 각도의 자리잖아, 그치? 근데 내가 사인 90도를 연출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봐. 사인 90도. 그때 얘는 x에 뭐만 넣으면 45도만 넣으면 90도가 돼버려. 그죠? 그러니까 내가 x값을 기존의 x값보다 반띵으로 넣어도 똑같은 값을 연출할 수 있다. 맞죠? 여기에 100 넣을 거면 여기다가 50만 넣으면 되잖아. 그럼 똑같이 사인 100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값을 나는 절반만 넣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게 졸라 중요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러분 0부터 2파이까지 넣어야 이 일이 벌어지는데, 이 그래프가 되는데, 얘는 0부터 파이까지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2파이에서 나오던 값이 파이만 넣어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인 2파이랑 똑같은 걸 얘도 사인 2파이를 만들려면 x에는 파이만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2파이에서 나오던 게 파이에서 나오고 2분의 파이에서 나오던 게 4분의 파이를 넣어도 나온다라는 거지. 그죠? 그럼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처음 배우냐? 사실 그건 아니야. 너네 1차 함수 y는 x랑 y는 2x 비교한다고 하면은 뭐 저런 거 다 아는데 다 알겠지. 근데 그래프의 기하적인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y는 x는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 나오는 애잖아. 근데 y는 2x는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해놓고서 두 개를 비교해보면은 2 넣어서 나오던 게 1 넣어서 나오잖아. 그치? 그 말은 즉 x값의 필요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얘는 2분의 1 넣으면 되잖아. 그럼 y는 2x에서는 1이 나오고 얘는 1을 넣어야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x값에 대한 입력을 반으로 줄이면 된다는 거야. 그로 인해서 바뀌는 건 주기예요. 주기. 사인은 원래 0부터 2파이까지 넣어야 한 사이클이 나왔는데 얘는 0부터 파이까지만 넣어도 된다는 거지.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하루를 쪼개서 산대.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더 자는 거야. 대신 짧게. 그래서 남들은 하루에 8시간을 잘 때 걔는 8시간 똑같이 자는데 중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12시부터 4시까지 자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되니까 하루가 약간 2부제로 돌아가는 거야, 걔는. 그러면 효율적이지. 걔는 그래.
근데 뭐 나도 사실 뭐 그럴 때가 있거든. 중간에 이제 새벽에 자다가 일찍 깨면 뭐 또 다른 걸 하게 되잖아. 너네도 그런 적 있잖아요, 살다가. 집에 갔더니 10시에 갑자기 너무 피곤해, 잤어. 근데 1시에 깼어. 쌩쌩하죠. 그때부터 이제 게임하고 뭐 가끔 숙제도 하고 그러고서 다시 자잖아. 그럼 이게 한 번 더 산 느낌이잖아, 하루를. 똑같다고. 얘도 지금 2x면 이미 x에 넣어야 되는 값이 원래 값보다 절반만 넣더라도 똑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그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 주기가 바뀐다고. 0부터 파이까지가 아니라 얘는 0부터 2파이까지가 아니라 0부터 파이까지로. 그래서 이게 두 사이클이 그려지는 거지. 근데 이거를 미친 외워요. x 앞에 개수는 주기를 나눠주면 뭐 된다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진짜 응용이 안 되지.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쟤네들이 각각 하는 역할을 정리를 해줄 건데 요거 두 개만 우리가 공부하면 나머지는 다 아는 거야 원래. 봐봐. 요거 C 있죠? 얘는 사실 단독으로 C가 아니라 이 부분을 B로 묶으면 X 플러스 B분의 C라고 써지거든? 근데 항상 니네가 알던 거랑 비교해서 공부를 해봐. 원래 이게 당연히 비교되는 함수는 기본 베이스 함수가 y는 sin x일 거야. 근데 sin x의 이 x 자리에 bx 플러스 b분의 c가 들어가 있어. 그럼 뭐가 바뀌냐 하면 이 b배는 아까처럼 주기를 바꿔. 근데 x 플러스 b분의 c, x 대신에 x 플러스 b분의 c 평행이동이에요. x축 방향 평행이동,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그러니까 알던 거라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선생님 이 마지막에 있는 d는요 y축 방향 평행이동이에요. y는 sin x 뒤에다가 플러스 d 달아주면 y축으로 d만큼 올리잖아. 그거라고. 그러니까 a, b, c, d 저 네 개가 각각 다 다른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두 개만 추가된 거야. a, b만. c, d는 원래 알던 거. 선생님 근데 1차 함수 할 때 y는 x랑 y는 2x 얘는 그냥 기울기가 1이냐 2냐 그래서 기울기가 2배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x 값이 필요로 하는 게 2분의 1배로 축소가 되는 거다. 그래서 fx하고 여러분들이 f의 ax라는 상황을 비교해보면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fx를 x축 방향 a분의 1배 축소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작년 수능을 봤잖아요. 작년 수능 기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걸 쓰는 문제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게 매년 포커스가 조금 달라지긴 해. 왜냐면 작년 수능을 보고서 아 이거 애들이 알아야 되네. 그럼 이제 그거를 고3들한테도 당연히 가르치지만 고2들한테도 가르치게 돼. 지금부터 미리 들어놓고 내년에 조금 당연하게. 근데 fx랑 fax 요게 x축 방향 a분의 1배 축소인데 자 y는 fx랑 y는 fax에선 그렇거든. 근데 y는 fx하고 비교해서 이번에는 ay는 fx를 얘기를 해볼게. 자 이건 뭐가 바뀐 거냐면 자 요거 봐봐. x 대신에 ax로 바뀐 거죠. 그거는 x축 방향 a분의 1배 축소였지. 밑에 거도 봐봐. y 대신에 ay로 바뀐 거야. 그치? 그죠? 그럼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비슷하지 않겠어? y축 방향 a분의 1배 축소예요. 근데 이게 지원씨 나 좀 봐줘. 놓치면 안 돼. y는 fx랑 ay는 fx. 야 ay는 fx라고 하면 조금 안 와닿을 수 있는데 a를 1로 나눠봐봐. 그러면 y는 a분의 1 fx죠. fx 앞에 a분의 1배 하는 거네, 그치? 그러면 y 값이 a분의 1배 되잖아. 그 얘기야. 굳이 일관성 있게 설명하면. 그게 아까 그리고 이거였고. y는 sin x랑 y는 마이너스 2 sin x면 y는 2 sin x면 y 값을 2배로 늘리려면 그죠?
음, 뭐 사인 2x 하니까 음, x 앞에 이거 음. 마이너스 x 하면 마이너스 뺀다고 2는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2x 이러면 이건 마이너스 사인 2x죠. 마이너스만 나가는 거야. 2는 못 나가지. 근데 이거 어려운 개념이긴 해. 근데 지금 원래 함수에서 항상 기본 함수 소개하고 꼭 하는 게 평행이동이거든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지수로그 함수 할 때도 그랬잖아. 상학함수 얘도 저 C랑 D 내용은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는 거기는 해. 근데 저 A랑 B 때문에 지금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우리 원의 방정식 fx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었다면 얘는 원의 방정식이 그림을 그렸을 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애죠. 근데 여기서 방금 전에 했던 이 얘기 똑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 만약에 f의 x자리에 2x, 2y가 y자리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2x, 여기 2y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4x제곱, 4y제곱은 4 되겠다. 그치? 그럼 양변 4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되는 거잖아. 왜 그런 것 같아? 봐봐. x 대신에 2x가 들어가면 x 대신에 ax가 들어가면 x축 방향 a분의 1배 축소된다 했잖아. y 대신에 ay가 들어가면 y축 방향으로 a분의 1배 축소된다 했잖아. x 대신에 2x 들어가고 y 대신에 2y 들어가면 x축 방향도 2분의 1배, y축 방향도 2분의 1배 축소가 돼. 그럼 이 흰색 원을 2분의 1배로 줄이고 2분의 1배로 줄이면 보라색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의 방정식에서 이거 두 개 다 했잖아. 반지름 2짜리, 반지름 1짜리. 그때는 이 얘기까지 못하니까 어려워서 그냥 반지름이 1이네, 2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함수는 x에 뭐 넣어서 y 뭐 나오는 거 보는 거라니까? 근데 x에 뭐 넣고 y에 뭐 넣는 이런 변형을 줬을 때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하고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얘가 끝판왕이야. 얘까지 알면 돼. x 대신에 ax면 x축 방향 a분의 1배 축소. 근데 난 학생 때 이대로 외웠거든? 이해를 못했어, 솔직히. 내가 학생 때. 그냥 외웠고, 나오면은 이거 떠올려서 그냥 어거지로 넣어서 풀었는데, x 대신에 ax. 그러니까 a배가 되어 있는 상태면 나는 x자리에 a분의 1배 된 값만 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분의 1배 축소가 돼도 원래 함수 모양의 생김새랑 똑같은 걸 연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부탁해. 왜냐면 지금 내가 최근 고3들 수능 수업하면서 이 문제 쓰는 거를 설명해 줬는데 애들은 이제 생판 처음 듣는 내용이야. 생판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주목해서 한 적은 없었으니까. 근데 이런 게 나왔었다. 그럼 이제 A, B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서 이런 함수를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수능에 저 정도까지는 안 나와. 오히려 내신에나 저딴 게 나와요. 지저분하게. 근데 이게 이런 그래프를 네가 그려야 될 때도 있고 혹은 그려져 있는 걸 보고 저식을 찾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순서를 좀 정리를 해줄게. 일단 요 마지막 꼬랑지 있죠. 얘가 1순위야. 얘부터 봐. 얘가 일단 여기 앞에서 막 난리를 치고 결국엔 5를 더한다라는 거잖아. 이게 y축 방향으로 5칸 평행이동이거든. 위로 5칸. 근데 원래 우리 사인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각도의 자리니까 여기
사인 얘는 각도잖아. 사인 30도, 사인 60도. 이 뒷자리는 항상 각도의 자리죠. 근데 사인 각도의 결과는 항상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나온다고 했잖아, 우리가. 그치?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갇혀있는 물결 모양 그래프였으니까. 근데 3을 앞에서 곱하죠. 그럼 얘네들한테도 3이 곱해지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얘네는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로 반경이 늘어난다고. 맞죠? 그래프가 3배 당겨진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5가 더해지는 건데 사실은 미리 5를 더해놓고 마이너스 3만큼 출렁이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실 때 y는 5부터 딱 그려. 그런 다음에 밑으로 3만큼 위로 3만큼 출렁이면 돼요. 그럼 여기는 5에서 3만큼 내려온 거고 여기는 5에서 3만큼 올라간 거거든. 그럼 5에서 3만큼 내려온 여기는 y값이 2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5에서 3만큼 올라간 여기는 y값이 8이 되는 것이겠지. 그러면 이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8과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8과 2의 가운데는 5죠. 더해서 반띵. 8 더하기 10 반띵하면 5잖아. 그지? 8, 2 더해서 10 반띵해서 5. 이게 8, 여기 2 더해서 반띵하면 여기 5. 대칭이니까 그런 거죠. 그 5가 얘의 역할이야. 얘가 대칭 축이야. 가로축. 이 보라색을 가로축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3배로 땡겨서 사인을 도출한다.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 3배에서 마이너스 3부터 3만큼. 그래서 5에서 3만큼 위아래로 잡아 당긴다. 그럼 최대 최소 대칭 축까지 딱 잡을 수 있어.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되는 게 요거 2인데 원래 사인은 주기가 2파이였어요. 2파이. 그쵸? 360도. 근데 이 x 앞에 있는 2로 나눠서 주기가 파이로 바뀌는 거야. 왜냐면 쟤는 x에 똑같은 걸 넣더라도 2배를 해주니까 굳이 0부터 2파이까지가 필요하지 않고 0부터 파이까지만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기가 파이로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암기하라고 표로 정리해가지고 얘로 기존의 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데 그 원리가 사실 이거라고. 요거 x 대신에 2x면 x축 방향 2분의 1배 축소 되는 거니까 주기가 원래 2파이까지던 게 파이로 축소돼서 여기가 그럼 파이가 되는 거지. 여기가 0이고. 근데 사실 이제 요 마지막으로 있는 요거 4, 마이너스 4. 얘는 이 각도 부분에서 내가 2로 묶어서 x 빼기 2라고 써야 돼. 그럼 sin x에서 x 대신에 x 빼기 2가 들어가 있으니까 x축으로 2칸 이동이죠. 얘를 x축으로 2칸만 밀면 돼. 그럼 0에 있던 애가 2로 밀려오는 거지. 2칸. 그래서 정확한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프가 2칸 밀려서 그려진다. 이렇게 한 사이클만 그리면 그 뒤로는 계속 이렇게 출렁이 그리면 되잖아.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사이클만 딱 그릴 수 있게 연습해주면 돼요. 그때 순서는 이걸로 가로축 잡고 그 다음에 함수값의 반경 이거 3배 해서 잡아준 다음에 주기 조사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막 모는 종이에다 그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한 사이클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주기가 몇인지는 추후에 조사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 파이까지다. 0부터 파이까지다. 근데 걔를 여기 보니까 x축으로 2칸 평행이동까지 해야 되는구나 해서 2칸 밀어서 한 사이클 그려주면 되는 거지. 코사인 탄젠트 똑같아요. 근데 이게 책이 보면은 내용이 진짜 엄청 많아. 상학함수는 설명을 하려면 끝도 없어. 나 1박 2일도 할 수 있어. 진짜. 근데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까지. 얘까지 죽어라 이해를 해봐. 도움이 될 거야. 분명히. 여기까지.
보통 딱 요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여기까지 정도가.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를 막 조지고 나면 뒤에를 다 까먹어. 그래서 딱 5월이 돼. 그래서 이제 기말이 또 빡세지는데. 근데 사실 수원의 대수는 중간 범위가 어려워요.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어렵고. 뒤에 수열은 좀 괜찮아. 비교적. 그래서 이제 120 쪽에 마지막으로 절대값 기호. 근데 절대값 기호는 딱 두 종류야. 그것만 알면 돼. fx식 전체의 절대값 씌우는 거랑 f의 x 안에만 절대값 씌우는 거랑 이 두 개만 알면 되고, 얘네는 딱 그 두 가지만 외워. 첫 번째 거 얘는 x축 위로 접어 올리기야. 얘는 y축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을 때 y는 절대값 fx는 이 그래프를 x축 위로 다 접어 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이게 왜인지는 다 식에 녹아 있거든? 봐봐. y 값은 함수 값에 절대값을 씌워주세요. 절대값이면 항상 0 이상이잖아. 0보다 작은 쪽은 안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접어 올려라.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 x에만 절대값 씌우는 건 x에다가 양수를 넣나 음수를 넣나 어차피 절대값의 결과를 받으면 똑같아지고, 그게 즉 원래는 x에 양수를 넣으면 그냥 fx가 되는데 x에다 음수를 넣으면은 음수가 들어가면 절대값을 벗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벗으니까 x가 0보다 큰 쪽은 그냥 fx를 원래대로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쪽은 f-x를 그려라는데 f-x는 fx와 비교해서 y축 대칭된 애죠. y축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온다.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에다가도 똑같이 적용하면 돼. 만약에 절대값 사인 x다 이러면 x축 위로 다 접어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밑으로 내려가는 애죠. 접어 올려서 위로 이렇게 둥글둥글 올리는 거야. 그죠? 근데 사인 절대값 x면 원래는 사인이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고. 근데 절대값 x면은 y축 기준 데칼코마니니까 얘를 일단 그려놓고서 반대편도 얘랑 똑같은 걸 그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기존의 거는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지만 위로 올라온 요 모양이 그려지겠죠. 그 상황들을 거기 6가지로 그래프 나타내 놓은 거고, 이렇게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전체식의 절대값이냐 x에만 절대값이냐. 그래서 이제 필수 1번 가보면은 그래프 그리시오, 그리고 막 최대 최소 주기 구하시오 이런데, y는 sin 2x-파이. 얘는 일단 sin 2 묶고 x-2분의 파이. 그래서 베이스 함수는 당연히 사인이죠. 근데 sin 2x를 베이스로 생각하면 얘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한 거야.
그죠? 그러면 베이스 함수부터 그려. sin ex부터. sin ex는 근데 그거의 베이스 함수는 sin x죠. sin x랑 sin ex는 주기에 대한 변동성이 생긴다고. x축 방향 2분의 1배 축소. 그 주기가 원래 2파이던 게 2분의 1배가 되는 거라. 주기가 파이로. 그래서 한 사이클을 이렇게 그리면 돼.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어. sin ex가. 근데 걔를 x축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자, 조심할 건 여기가 2분의 파이다. 원래 기본 사인에서는 여기가 파이죠. 얘가 2파이니까. 근데 파이는 2분의 파이가 되고 2파이는 파이가 되는 거지. 전부 다 축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기가 바뀌고 그러면 이렇게 네 군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네 번에 거쳐서 그리라고 했었잖아. 요 네 군데 x값, 그 중에서도 이제 중간과 끝은 정확히 알고 그리시고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돼. 얘를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원래 원점에 있던 애가 2분의 파이로 와서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한 사이클만 그리면 돼. 그 뒤로는 이제 꼬리 물려서 그리면 되잖아. 그다음 2번에 y는 2 코사인 x 빼기 1. 자, 얘처럼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얘를 항상 제일 최우선으로 가로축 마이너스 1 딱 잡아줘. 근데 2 코사인 x. 코사인은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데 2배 하면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로 출렁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그냥 원래 코사인이었으면 이렇게 한 사이 1만큼만 출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2가 아니라 그냥이었으면은 마이너스 1에서 한 칸, 마이너스 1에서 한 칸. 그러면 여기 원점 마이너스 2까지 출렁이는데 2배로 출렁이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가겠지.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2칸. 밑으로도 2칸. 그래서 하한선과 상한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나는 의지 같아. 어려운 건 다 똑같거든. 너가 멍청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어렵거든. 근데 진짜 예전에 어떤 애가 자기 진짜 상하함수 그래프 못 그리겠대. 그래서 100개를 그렸어. 3개 있는 걸 그냥 다 그렸어. 근데 그 뒤로 잘 그려. 진짜 미친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뒤로 마스터 하더라고. 근데 선생님 전 상하함수 그래프 못 그리겠어요. 씨발 존나 핑계야. 네가 안 하는 거잖아. 내가 진짜 가이드는 다 줄게. 나 진짜 연구 많이 했어. 그리게 해야 되니까 연구 많이 했어. 그래서 최우선으로 얘 잡고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 그건 떠올리니까 2배 하는 거 생각해서 2배로 출렁이는 거 해서 그리면 돼. 평행이동이 어려울 수는 있어. 평행이동은 나중에 하면 돼. 그러니까 기본 틀을 잡아놓고 얘가 어디로 옮겨야 될까 그것까지 따지면 되는 건데 너네한테 백지 주고 그리세요. 이렇게는 잘 안 시켜. 진짜 가끔 서술형 1번으로 모르는 종이 주고 그리게 하는 학교도 가끔 있더라고. 반성구가 그랬던 적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려서 근데 이제 뭐 수행평가로 그리라고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 뭐 하면 되죠. 근데 뭐 학교 시험에서 뭐 객관식으로 그리라고 못 내잖아. 그려져 있고 대신에 너네한테 식을 찾으라고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오히려 쉽지. 그려져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y는 탄젠트.
자, 2분의 x 빼기 2분의 파이. 일단 2분의가 존나 거슬려. 뽑아. x 빼기 파이. 이렇게 하시고, 플러스 1. 요 괄호 안에가 x 빼기 몇, x 플러스 몇. 이래야 평행이동으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자, 얘는, 얘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1. 요거부터 1순위로 봐. 1을 가로축으로 잡아. 1 잡고, 근데 탄젠트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 여기가 원점이었죠? 근데 이제 1이면은 한 칸 올라간 거야. 요 점이 1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지. 근데 여기 x 앞에 2분의 1 있네? 사실은 2분의 1 x. 2분의 1 x면 주기가 원래는 파이야. 탄젠트만 주의해.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야. 사인 코사인만 2파이고. 원래 주기를 쓰시고 나누기 x 앞에 숫자 2분의 1 해주면 돼. 왜요? 2분의 1 x. 그러니까 x 대신에 2분의 1 x면 아까 x 대신에 ax면 a분의 1배 축소였잖아. x 대신에 2분의 1이면 x 대신에 2분의 1 x면 2분의 1 분의 1 2배로 축소를 하는 거야. 근데 2배로 축소한다는 건 2배가 된다는 거야, 결국. 이게 계산하면 이거 번분수하면 2파이잖아. 주기가 파이였던 게 2파이로. 이번엔 주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먼저 기본형을 그려.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이게 주기가 2파이니까 원래는 이제 요렇게 해놓고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만큼이 주기 파이였는데 얘는 2파이로 늘어난 거라서 주기가 요만큼이 2파이가 돼야 돼. 그럼 y축 기준으로 요쪽으로는 파이만큼 요쪽으로도 파이만큼 간 거지. 전체가 2파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파이, 여기 마이너스 파이. 근데 이거 x 대신에 x 빼기 파이 돼 있네? x축 방향 파이만큼 평행이동이에요. 근데 파이만큼이 딱 요만큼이잖아. 그럼 이 그래프를 요만큼만 오른쪽으로 밀으라고. 그럼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진다고. 그래서 여기 y축 있고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쫙 달라붙는 모양일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럼 여기는요. 주기가 아까 2파이였으니까 0에서부터 여기까지야 2파이로 그려지면 되는 거지. 한 사이클만 그리면 돼. 그 뒤로는 반복이야. 진짜 할 수 있어. 나 열심히 그려주잖아. 진짜 제발. 진짜 해줘. 진짜. 이게 사람이 노인이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빨이 빠지잖아요. 틀니 끼고 이제 그러잖아. 재승쌤이 최근에 이빨을 4개 뽑았어요. 아니요, 그냥 생리를. 늙어가고 있어요. 우리 부원자쌤. 잇몸이 주저앉아서 이빨을 4개를 뽑았다고. 지금 이빨 아파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틀니 껴야겠어. 큰일 났어. 결혼 못 하겠어. 고기도 못 씻겠어, 지금. 오늘 또 이빨 아프다니까. 아니, 계속 이빨이 아프대. 그래서 치과 갈 때마다 이빨 뽑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슬퍼 죽겠어요. 어떡하면 좋아. 이게 원래 이제 혈기왕성할 때 나도 이제 젊었을 때는 밤에 잘 때 그냥 진짜 반팔에 반바지 혹은 뭐 러닝구 입고 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수면 조끼, 수면 바지, 수면 잠옷. 원래 막 더워가지고 막 자다가 깨서 막 벗었거든. 자다가 추워서 깨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할매 조끼라고 유행이에요. 뭔지 아세요? 약간 할머니들 조끼 같은 거 이제 막 단추 있는 거. 그걸 요즘 우리 와이프랑 이제 딸들이 입어. 그러면 요즘 약간 유행이니까. 근데 이제 막 내 거도 사라고 와이프가 그러는데 아이씨 무슨 그런 거 사냐고 남자가. 근데 이제 어제 자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아, 여보 안 추워 했더니 조끼 입으래. 그래서 있어? 했더니 이제 하나 남는 게 있대. 그래서 입었어. 졸라 따뜻해. 진짜 이게 늙어가는 것 같아요. 누군 이빨이 빠지고. 이번에 자, fx가 a 코사인 bx 빼기 파이 더하기 c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고 주기가 2분의 파이고 3분의 파이 넣었을 때 함수값이 2분의 5래. 문제에서 너한테 포기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포기하라고 하고 있지. 복잡하니까 포기하라고. 할 수 있어. 봐봐. 일단 이거 제일 중요해. 코사인 요 섹터부터 딱 봐. 코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야. 무조건. 그죠? 근데 거기다가 a 배를 하래. 그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겠지. 근데 내가 항상 얘를 가로축으로 잡으라 했잖아. 그래서 c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a만큼 플러스 a만큼 출렁이는 거라고. 근데 이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서 원래는 절대값 a만큼을 곱해주기는 해. 근데 문제에 a는 양수라고 써 있어요, 보통. 음수라고 써 있을 때도 있어. 그래서 마지막 확인해야 돼, 문자니까. 그럼 코사인이잖아, 이거 지금. 그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 그치? 그러면 최대, 최소인데 최소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주기가 2분의 파이라는 거. 주기 2분의 파이. 자, 원래 주기가 코사인은 2파이야. 근데 걔를 x 앞에 있는 숫자 b로 나눠주면 돼. 왜냐면 x 대신에 bx니까 b분의 1배 축소. 그래서 b분의 1배 대라고 b로 나눠주는 거야. b분의 2파이. 그게 2분의 파이래. 그럼 b는 4겠네? 이렇게 b를 일단 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b가 4야. 여기 이제 4 넣을게.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넣으면 2분의 5래. x에. 3분의 파이 넣으면 그럼 3분의 4파이 빼기 파이 하면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네.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a 곱하고 플러스 c. 2분의 1 a 플러스 c 한 게 2분의 5래. 근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인 거 이게 C에서 A만큼 내려온 거라 했잖아.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는 C 빼기 A라고. C에서 A만큼 내려온 거잖아. 그래서 C 빼기 A가 마이너스 2다. 요거 두 개 연립해야 돼요. 연립. 위에서 아래를 빼면 CC 사라지고 2분의 3A가 2분의 5에서 2를 빼니까 2분의 9가 되죠? A는 3이네? A에 3 넣으면은 넘어가서 C는 1이죠. 그래서 이렇게 A, B, C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그래프를 줬어. 그래프 줬어. 그리고 나서 이번엔 A, B, C 찾으래. 얘는 지금 정보를 주고 찾으라는 거고 오히려 그래프 준 게 더 쉬워. 왜냐면 이거 아까 이렇게 그렸지만 이게 소득이 없잖아. 근데 거긴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해수 3번 보면 자, y는 a 사인 bx-c인데 b로 묶어서 x-b분의 c.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1이랑 마이너스 1 해놓고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파이, 2파이. 그리고 문제 이제 A는 양수고 B도 양수고 C는 0보다는 큰데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럼 일단 사인은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야. 근데 A를 곱했으면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 사이겠지.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네? A는 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2였으면 얘가 2겠지. A는 1. 그래서 지우고. 그 다음에 주기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죠. 근데 2파이네? 근데 주기는 원래 주기가 사인은 2파인데 x 앞에 숫자로 나눠주라 했었어. 근데 이게 2파이래. 그럼 b도 1이네? 그래서 이게 요 a랑 b 같은 거는 사실 생각보다 구하기가 쉬워요. c가 어려워, c가. 근데 문제에서 처음에 준 식이 y는 a가 1이니까 사인, 그리고 b도 1이니까 그냥 x 빼기 c였네. 그게 이건 거야. 그럼 사인 x를 베이스로 x 대신에 x 빼기 c니까 x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거니까 얘를 평행이동했을 때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은 딱 여기 껴지기는 해. 그래서 그렇게 파이를 찾아도 되는데 보통은 평행이동으로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C를 찾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주어진 그래프 있죠? 좌표를 하나 대입해. 서 찾는 게 보통은 나아요. 여기 지금 그래프 보시면 지나는 점들이 많이 나와죠. 여기 0,0도 지난다 돼 있고 파이, 0도 지난다 나와 있고 2파이, 0도 지난다 나와 있어. 아무거나 대입하는데 아무거나 대입하지 말고 아무나 대입해서 답은 원래 나와야 되지만 이 C에 대한 이 정보 때문에 특정 값을 넣어야지 답이 나와. 요 중에 Y축 있죠. Y축에 가까운 애를 넣는 게 좋아요. 그럼 아예 0,0 넣을까요? 0,0 넣어도 되고 파이, 0 넣어도 되고 2파이, 0을 웬만하면 됐지만 기왕이면 Y축 근처에 있는 애들을 넣으세요. 좌표 대입할 때. 선생님 그럼 저 이거 대입해도 되나요? 네, 이거 대입해도 괜찮아요.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거든?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도 해보고 파이, 0도 한번 대입해볼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가 돼. 그다음 파이, 0을 대입하면 0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c가 돼. 근데 네가 이제 계산하기 편한 거, 야 사인이 마이너스 1 되는 건 좀 자주 못 봤잖아. 사인이 0 되는 건 많이 봤죠. 0도에서. 얘가 0이면 되거든. c가 그래서 파이야. 근데 파이 이하라고 했으니까 c는 파이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c가 파이인 걸 구해낼 수 있나요? 구해낼 수가 있거든. 왜냐면 사탕뽑기 기억나시죠?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잖아. 그러니까 사인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대.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대. 그 말은 튀어나오기 전을 생각해봐. 튀어나오기 전에는 1이었을 거야. 사인이 언제 1이냐면 90도에서 1이에요. 90도에서. 사인 90도가 1이잖아. 맞지? 근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는 건 이 새끼가 마이너스 90도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90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다는 거야. 근데 2분의 파이 빼기 c를 해서 마이너스 90도면 c는 파이여야죠. 2분의 파이 빼기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그러니까 아는 만큼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음수가 부담스럽다. 그럼 양수 나오게끔 대입해도 되잖아. 혹은 요거 넣어도 되잖아. 2분의 3파이 넣었을 때 1이다. 근데 되도록 Y축에 가장 가까운 우선순위 한두 개만 넣는 게 좋아요.
너무 먼 거 넣으면은 이 범위에 안 맞는 애가 나와. 왜냐면 이게 평행이동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그려지는데 얘가 얘를 평행이동해 와서 얘가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얘를 평행이동해 와서 얘가 된 걸 수도 있어. 생김새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평행이동해서 왔다라는 건 사실은 육안으로 판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범위를 줘요. 이 범위 아닌 거는 걸러내게. 근데 사실 얘는 조금 쉽게 판단이 되는 애였어가지고 3-2만 풀고 끝낼게요. 3-2 보면 그냥 한 사이클 딱 요거만 봐봐. 우리가 지금 3-2가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잖아. 코사인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U자형으로 생긴 걸 봐야겠죠? 근데 함수값이 여기가 2랑 마이너스 4래. 그럼 가운데부터 잡아. 더해서 반띵. 마이너스 2 반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게 D야. D가 가로축 중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는 얼만큼? 플러스 3만큼 올라간 거죠. 그럼 3만큼 잡아 당겨져서 출렁이는 거야. 그건 누가? A가. A는 3. A가 양수니까 3인 거야. 음수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3이라 해야 돼요. 왜요? 마이너스 3이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애를 마이너스 3배로 밑으로 이렇게 3배로 잡아 당긴 거거든. 그래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문제에 써 있어요. 얘는 지금 기본 문제라 양수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주기. 원래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야. 걔를 X 앞에 있는 B로 나눠줘. 왜냐면 X 대신에 BX 들어가 있으니까 B분의 1배 축소니까. 가스라이팅 존나 할게요. 그래서 B분의 2파이. 근데 걔는 지금 그래프 보시면 몇 개의 점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그림이 여기까지 연장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얘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보고 싶은 위치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똑같은 위치가 다시 반복된 포인트를 찾아봐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인데 거기서 쭈르르 와서 여기까지 와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가 6분의 11파이야. 이게 한 사이클이잖아. 이렇게도. 6분의 11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빼면 6분의 12파이. 2파이야. B는 그럼 1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실 이제 C가 좀 까다롭다. 그래서 좌표를 대입해야 되는데 그래프 보시면 좌표가 졸라 많아요. 아무거나 넣으면 될 것 같아. 근데 Y축 인근에 있는 애를 넣는 게 좋아. 얘 넣을래. 얘가 거기 보면 3분의 파이, 2라 돼 있어. 그럼 지금까지 찾은 게 Y는 3 코사인 B가 1이었으니까 X 플러스 C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3분의 파이, 2를 여기다 대입하면 3분의 파이, 2가 되고 마이너스 1 넘어가면 얘는 3이 되고 3, 3 나누면은 1이 되죠. 코사인이 1이네? 0도. 코사인 0도가 1이잖아. C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근데 문제에서 C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 사이잖아. 오, 되네요. 그다음 절대값은 쉬우니까. 네? 아까 설명한 그 딱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봐. 화이팅. 뭐? 1일이
어? 잠깐 설명해 줄게. 기다려봐.